경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냐 그러면은 서울대 경제학부 신입생도 경제 과목을 듣지 않았다 라는 이슈가 터져 나왔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맨날 주창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제조를 하다가 요 제조가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제조업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보통 섬유 요런 겁니다. 방직 이런 거. 지금 저 우리 남아시아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요게 우리 그 구리에 섬유단지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뒤 요게 좀 더 발전해서 뭘로 올라갔어요? 이게 중공업으로 갔거든. 제철 아니면 조선 요런 거. 그리고는 중공업에서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이 케미컬까지 올라가지 플랜트로 간 거예요. 사람을 갈아 넣는 곳에서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하는 이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기술을 갈아 넣어서 기초화학, 기초물리학을 갈아 넣어 가지고 중공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걸 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는 첨단 제조업으로 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요거는 유럽도 거쳤던 거고요. 유럽이 산업혁명 초기에 뭐 만들었어? 방직기 만들었잖아. 그리고는 중공업 갔다가 첨단 제조 혹은 지금 그 다음 이제 무형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 첨단 제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 누구나 돈 때려박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첨단 제조업은 기술의 벽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거를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발전한 게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다음 단계를 뭘로 볼 거냐? 물론 첨단 제조업 계속 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나 미국이 요거를 다른 데로 넘긴 이유는, 아시아로 넘긴 이유는 이게 삶의 질에는 좋은 영향이 아니거든. 삶의 질에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특히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아요. 중금속이 막 나오고 폐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거를 그 다음 스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유럽은 어디? 유럽은 과거의 유산, 관광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테크와 둘 다 하는 게 있지. 금융으로 갔습니다. 유럽 역시도 금융으로 갔어요. 기술을 만들어 놓고 특허를 팔아먹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금융으로 자본 투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유럽이랑 미국이잖아.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99%가 경제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 중에서도 70% 이상이 경제라는 강의를 듣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경제, 금융.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 모든 초점이 수능으로 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수능, 여기로 가 있어. 수능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국, 영, 수. 요새는 언어라 카더라. 그지? 언외수. 국영수를 하면 아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외수에 플러스 탐구 영역이고요. 수능은 처음부터 언어였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국영수 했잖아. 저도 수능 세대인데요. 언어가 다시 국어로 다시 바뀌었어. 그래요. 예, 그렇대요. 네. 몰라 이씨. 국영수를 할래 이씨. 자, 국영수. 네. 그리고는 탐구 영역입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원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안 바뀌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지. 저는 항상 이게 불만이었거든. 왜냐면 나는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였어. 나는 사탐과탐을 제일 잘했어. 저는 아직도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 고1 때 우리 고1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탐과탐 다 보잖아요. 저 사탐과탐 전국 1등. 자, 제가 이거 고1 때 제가 전국에서 1등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야?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어떻게? 100점 100점 받았거든. 1등급이 아니야. 전국 1등이었어. 탐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100점 100점이면 전국 1등이지. 야, 다 맞췄으면 1등 아니야? 탐구에 한해서. 네. 자,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이게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 그러면은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사는데 필요합니다. 그때 이거 50-50 해가지고 총 400이었을걸? 아닌가? 이게 왜냐면은 탐구가 그거 아님. 탐구가 이게 탐구 내부 그 세부 과목이 안 나눠져 있을 때임. 고1 때는. 그래서 어쨌든 솔직히 국영수보다 탐구가 사는데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야, 과학 탐구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요리할 때 써먹어야 돼. 그냥 단맛 짠맛이 아니고 야, 요거랑 요거랑 했을 때 그 캐러멜 그 뭐냐 그 양파를 딱딱딱 누렇게 될 때까지 볶으면은 이게 캐러멜라이즈드 된다. 그 케미컬로 그 공식으로 나온다고 그게. 어이? 국영수 그 계산기만 두들 줄 알면 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 봐봐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살면서 제일 빡치는 거. 세금. 이게 어디 기록돼 있어? 이 세금 이거 어디 기록돼 있어? 이 법전에 기록돼 있잖아. 법을 배우는 게 사회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분법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래. 그리고는 내가 이과를 선택하면 맞아요. 아직도 기억남 태풍의 오른쪽은 우연반고라고. 그지 그런 거 중요하거든. 그런 거 중요하거든. 그죠? 정란운이 뭐고 그 충운이 뭐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잘 봐봐라잉? 과학을 전공하면 법을 몰라. 야, 법을 알아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죠? 사회를 전공하면 과학을 몰라. 야, 21세기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을 모르면은 문송합니다가 괜히 나오는 게, 여기 문송합니다가 그게 나오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이 수능 때문에 문송합니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 사탐 과탐 중에서 뭘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냐. 봐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그 전략적 입시를 넣을 수 있냐. 점수가 적당히 잘 나오면서 난이도가 있으면서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 사탐 과탐 다 필요 없잖아. 이거영 형도 대학원 나왔지만 방송만 잘하니까 먹고 살지 않나요? 충성. 아니지. 저는 방송을 잘하기 이전에 사탐 과탐을 잘했기 때문에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알아 이해를 하지. 이걸 알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이거 모르면 종목을 어떻게 이해를 해. 알아야 돼. 근데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전략적 입시에 좀 사람들이 몰빵을 때리다 보니, 치중되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지금 보시면은 이 입시 구조 때문에 성적 중심으로 오히려 교육이 역으로 바뀌다 보니 거기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지구과학이 이게 선택을 못 받을걸? 지금도 지구과학이라고 하나? 나 때도 그랬어. 지구과학을 누가 선택해 그랬어? 내가 지구과학 되게 좋아하거든. 나 지진충이란 말이야. 지진충, 태풍충, 화산충 이러는데 지구과학 1, 2는 그죠, 물리랑 화학을 선택한 애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생1, 생2 뭐 절대적으로 많았어. 그리고 내가 문과는 안 해봤기 때문에 문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과가 얘기가 나오는 게, 그죠, 지금 문과에서는 경제가 소외 과목이 되고 있다. 이 지구과학이 소외가 되고 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장래희망을 보면 과학자 있었는데 이제는 장래희망에 찾기 힘듦. 전 장래희망이 천문학자였어요. 천체물리학자. 도라이긴 도라이였어. 어렸을 때 이제 별 보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집에서 만원경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서 만원경 사가지고 만원경 보고 이랬거든. 총구석에 살아가지고 맨날 별 보고 맨날 하늘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놈이 지금 숫자만 보고 있다. 이 보시면은 요런 것에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경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경제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정말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냐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야. 지금 수능에 대한 말 많잖아요. 수능에 대한 뭐 교육 과정에 대한 말 되게 많습니다. 뭐 학원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말이 예전부터 많았어.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좀 속되게 말하면은 다 돈돈돈돈거리면서 살잖아. 우리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말 그대로 경쟁을 하고 차별을 하고, 학교 들어갔을 때 너희 집은 전세야, 너희 집은 월세야 이 지랄 한다고 하는데, 요새 애들이 그다음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 근데 왜 돈을 안 배워? 그 머리 팽팽 돌아가는 초중고등학교 때 왜 돈을 안 배워?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돈 벌라고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 수능에 몰빵을 때려. 근데 역으로 그래놓고 경제를 모르니 의사들이 라더견이한테 그 의사님들은 쏙 들어갔지?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사 쭉 보시면 아마 이게 한경에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첫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수능에서 경제 선택은 1%밖에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5년 뒤면은 수능 과목 중에서 경제라는 과목이 없어질 것 같대요. 근데 이거는 수능을 떠나서 말 그대로 그냥 기초교육과정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22년인가 21년인가? 일본에서는 고등교육 교과 과정에 뭘 필수로 넣었냐? 자산투자, 주식투자 이것을 넣었어요. 필수 교육과정에 이걸 넣었습니다. 매뉴얼 좋아하는 일본 애들이. 왜? 가르치고 이건 알려줘야 되는 필수 상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좀 더 큰 그림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우리는 지금 로봇과 AI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테마주니 뭐니 매매만 하면 되지, 주식만 하면 되지. 자, 이게 실생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생활로 넘어오면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일자리 급감할 거예요. 오죽하면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은 이미 일자리가 줄어드는 21세기 하반기를 미리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이거를 저출산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겠냐. 오히려 이런 얘기 하잖아. 어차피 일자리 줄어들고, 어차피 로봇이 다 할 거, 어차피 AI가 다 할 거, 사람 좀 적어도 돼.
우리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진짜 로봇과 AI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이거 좋다 그러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로 더 좋아지고 정말로 이게 실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소리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 지금. 그럼 어떻게 대비할래? 대비하는 방법은 있어요. 무엇? 로봇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을 고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 1번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로봇이 법을 만든다 아니지. 로봇이 인간의 생활 규율을 제시한다 안 되지. 이거는 국회의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회 내각제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로봇 수리사 하는데 로봇 수리사는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로봇 수리는. 대신에 로봇 감독관이 되겠죠. 그죠? 로봇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일자리 얼마나 생기겠노? 그지? 운동선수. 그거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고나야지. 손흥민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고 예술가의 영역은 몰라 예술가의 영역은 많이 지금 침범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의 영역은 많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쪽으로 가야 된다. 예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본인이 셀럽이 되시면 돼. 본인이 정말 스타가 되시면 돼.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하죠. 나라는 아이덴티티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다른 사람들한테 통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로봇이랑 AI가 대체를 못하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갈볼게요. 이건 어찌 보면은 뭐 로봇 감독관은 조금 빼고 뭐 국회의원이나 운동선수냐 셀럽 뭐 이런 쪽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되기가 어려운 쪽이죠. 이거는 지금도 되기가 어려운 쪽이에요. 로봇 감독관은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지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직업 중에서는 뭐가 많아질 거냐? 어느 쪽이 대체가 어려울 거냐? 첫째, 심리상담. 그리고는 노인 케어. 이쪽은 안 될 거예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대중적인 직업이 되겠지. 이걸 제외하면은 일자리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 로봇의 심리 상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T발C야 그러잖아. 아니라니까. 로봇은 다 T야. 교사는요 하는데 교사는 지금 오히려 좀 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두뇌 발달 과정부터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1대1로 맞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오프라인 교사와 AI 코칭이 같이 들어가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도 일종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정보에 대한 검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동 심리를 다루는 곳과 아동의 교육을 다루는 곳은 좀 분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육의 의미가 줄어들겠죠. 사람은 그냥 감정의 동물이 되겠지. 지식은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뭘로 밥 벌어먹고 살래요? 이거를 미래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경제를 돌리는 주체는 로봇 혹은 로봇과 관련된 기업 혹은 테크 기업.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분명히 소비자가 있어야 되죠. 요 소비자는 일반적인 대중입니다. 그럼 대중은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할 거냐? 그게 결국 요게 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본소득이잖아. 기초소득, 기본소득 이거잖아 지금. 야 국가가 로봇세를 걷는다. 국가가 법인세를 걷는다. 그걸 다시 복지로 뿌린다. 그 예산으로 편하게 먹고 산다 사람들은.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는 로봇을 쓰기에 단가가 안 나오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로봇이 감당하기 어려운 건 사람이 하겠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건 사람이 하겠지. 나머지 대부분은 뭐 로봇과 AI가 다 하겠죠. 이렇게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어야지. 뭐 자본소득. 요거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경제에서 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은 경제를 몰라? 이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반복되는 업무는 로봇이 다 할 겁니다. AI가 다 할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창의성을 더하는 거고, 사람은 거기서 뭔가 감정적인 걸 더하는 거고, 사람은 거기서 그거를 규제하고 제재하는 원리 원칙을 만드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다들 로봇처럼 대학에만 치중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기술을 청소년기에 익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적어도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일 거고 분명히 그럴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2세가 있으시다 혹은 2세 계획이 있으시다 혹은 이제 뭐 이게 학교를 다니는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좀 개념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절약하라, 저축하라,
이건 우리나라가 못 살 때야.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버리면은, 한 세대만 지나면은, 절약하라, 저축하라는 안 통하는 거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라는 거를 많이들 다들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늦거든. 지금부터라도 깨치셔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로직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배우고 다른데 접목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숫자와 돈이 관련된 거는 이해가 다 되거든. 저 부동산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뭐 부동산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은 부동산 잘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뭐 컨텐츠 할 때 보면은 얘기를 하면은 대화는 통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고민이 뭐니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때도 부동산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통하잖아. 왜? 같은 돈이거든. 같은 경제거든. 그러니까 경제의 수요 공급 로직만 알아도 되거든. 수요 공급 곡선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하잖아.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는 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 그러면은 수요 공급 플러스 금리, 요것만 알면은 조합하면 다 나와. 근데 보통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기준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모를걸? 아는 사람 많이 없을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죠? 이거 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 어쩌니 저쩌니 뭐 많은데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짬 줬노. 제가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그니깐 직업을 위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깨닫지 않을까요? 그쵸? 그 기본이 사회, 인문학, 경제, 정치 등등의 과학적인 이론이 뒤받침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KB가 어쨌다고? 마지막에 왜 글로 가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라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지금 가는 길이, 혹은 한국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른 길이냐 그러면은 어떤 길에 던져놔도 이게 성공할 사람은 성공을 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좀 물음표긴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경제를 모른다. 근데 우리가 수학 공식은 정말 잘 알아. 영어 단어는 겁나 잘 알아. 또 요새 이런 것도 있잖아. 시조 해석. 잘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잘해서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던져놨을 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지. 막말로 이제 이런 거는 AI 발전하면. 이번님은 몇 살까지 방송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아들, 딸이 없는데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예. 근데 솔직히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는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잖아. 이건 AI한테 이제는 여기다 보청기 하나 끼면은 알아서 다 이제 그냥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쟤는 영어로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시기다. 정말 이제라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인상적인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무슨 외고인 것 같아. 기사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번에 내 사제자가 서울대 경제학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사제자 중에 한 명도 본인이 경제 선생님인데 경제를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점수를 맞춰간 건가? 얘는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허허.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부지기수일 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송합니다라는 이런 밈도 있지만, 경제는 돈이 안 된다. 경제는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중요하긴 한데, 취업에서 월급 받아도 경제 모르면은 돈 다 까먹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는 꼭 경제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어여쁜 아들, 딸을 놓으면 저는 이렇게 키울 거다. 자유방임. 경험주의 대신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는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지가 가고 싶으면 하는 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지돈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잖아. 우리는 법치주의에 살잖아. 그지 않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기사를 보다 보니 참 참담해서 경제 이해력이 60점밖에 안 된다. 제가 활약할 곳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아주 밝은 미래인 것 같긴 한데. 경제와 주식은 테이버지. 제가 이번 또 금요일날 매일경제 또 MG도생이라고 대학교 투자 동아리 분들 모셔놓고 이제 또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할 텐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국 고교 중에 경제 수업이 27%밖에 없다. 수업이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이게 돈인데 입시에 분리해서 관심이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경제를 안 배우고 사회에 나간다. 수능에 분리한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하여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의 IQ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의 IQ는 탐구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IQ는. 근데 우리나라는 탐구 영역이라는 거 이 자체가
어이, 너무 이게 또, 문과니까 딱 나눠져 있고. 아까 직탐도 말씀하시던데, 딱딱 나눠져 있잖아. 인문계랑 뭐라 해야 되냐? 요새는 실업계라고 하냐? 딱 나눠져가지고. 너무 이게 갈라치기요. 참 이런 게 언제쯤 바뀔란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미국 놈들은 노스코리아랑 사우스코리아도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걔들은 주식시장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없고, 달러도 없고, 다 없는데, 머리 하나 있는데, 이 머리에서 경제가 쏙 빠져 있으면은 잘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거는 한국 고등학생 중에서 부자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